타이완 티오이안 국제공항 중화항공 라운지입니다. 특히 벽면은 진한 국물 위에 다양한 고명이 올라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지금 타고 가는 기종은 에어버스 A330-300입니다. 타이완 타오이안 공항에서 출발해서 쿠알라룸푸르까지 약 5시간 정도 비행하고요. 말레이시아 항공 비즈니스 클래스답게 좌석 공간도 넓고 전체적으로 편안한 느낌입니다.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스는 동남아 항공사답게 식사 전에 사태 서비스를 먼저 줍니다. 달콤한 땅콩 소스랑 같이 먹으면 꽤 맛있습니다. 식사도 무난했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건 메르데카 118 빌딩입니다. 높이가 678.9m라서 지금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랜드마크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머물 숙소는 파크로얄 서비스드 슈트 호텔입니다. 부킷 빈탕 근처라 위치도 정말 좋고요. 그럼 지금부터 객실 룸투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옷장이구나. 조식 포함해서 하루 10만원대 정도이고요. 장기 투숙용 호텔이라 생활하기 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객실 안에는 중형 냉장고,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전기레인지, 식기류까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빨래는 2층 유료 세탁실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조식은 즉석 오믈렛이랑 국수, 흰죽 같은 메뉴가 있고요. 과일, 샐러드, 빵 위주의 유럽식 스타일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편인데 먹거리는 그냥 무난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행 중 아버님께서 넘어져 다치셨는데요. 직원분들이 퍼스트에이드로 빠르게 응급처치를 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처 쇼핑몰 마트에서 두리안 아이스크림이랑 망고스틴, 망고 같은 열대과일도 사왔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저렴해서 숙소에서 편하게 즐기기 좋았습니다. 수영장은 2층이랑 옥탑 두 곳에 있습니다. 옥탑 수영장에는 핫tub이랑 사우나도 있고요. 쿠알라룸푸르 타워와 메르데카 218 같은 다운타운 전경이 정말 잘 보입니다. 오전에는 2층 수영장에서 운동하고 저녁 먹고 나서는 옥탑 수영장에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쉬기 좋았습니다. 오전에는 조식 먹고 한 10시쯤 헬스장으로 내려가서 러닝머신도 좀 해줬습니다. 운동 끝나고 나올 때 사과도 하나씩 챙겨서 수영장 가서 쉬면서 먹으면 그게 또 소소한 재미더라고요. 이후에는 수영장에서 천천히 수영도 하고 휴식도 즐겼습니다. 쿠알라룸푸르 날씨가 더워서 물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시원합니다. 연로하신 아버님께서는 다이버용 슈트를 입고 천천히 수영을 즐기셨는데 물에서도 꽤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나에서 땀 한번 쭉 빼주면 몸이 정말 가뿐해지고 여행 피로도 많이 풀립니다. 저녁 시간 옥탑 수영장 모습입니다. 낮에는 햇빛이 강하고 더운 편인데 저녁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조명도 켜져서 훨씬 여유롭고 편안한 느낌이 납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머물렀던 파크로얄 서비스드 스위트 쿠알라룸푸르의 옥탑 수영장인데요. 여기는 핫탑이랑 사우나 시설이 같이 있어서 수영도 하고 몸도 따뜻하게 녹이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낮 동안 많이 걸었거나 쇼핑하고 들어온 날에는 따뜻한 물에 몸 담그고 있으면 피로가 정말 잘 풀리더라고요. 특히 밤이 되면 쿠알라룸푸르 다운타운 야경이 정말 멋집니다. 수영하면서 도시 랜드마크들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바로 앞쪽으로는 KL 모노레일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조용한 밤 시간에 열차 불빛이 천천히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묘하게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랜드마크들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먼저 쿠알라룸푸르 타워는 밤에도 조명이 환하게 들어와서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쿠알라룸푸르를 대표하는 전망타워라 그런지 멀리서 봐도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라도 볼 수 있는데요. 야간 조명이 들어오면 확실히 쿠알라룸푸르 특유의 도시 분위기가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특히 쌍둥이 빌딩 사이 조명이 반짝이는 모습은 직접 보면 사진보다 훨씬 멋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동남아 최고층 빌딩인 메르테카 118입니다. 높이가 678.9m라서 멀리 있어도 존재감이 엄청나고요. 밤에는 건물 외벽 조명까지 더해져서 마치 미래도시에 온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수영 타월은 무료로 무제한 제공돼서 저저도 계속 새 타월로 바꿔 사용할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은 장기 투숙할 때 꽤 편리했습니다. 저녁 먹고 천천히 산책하듯 올라와서 수영 조금 하고 핫tub 들어갔다가 사우나에서 땀 한번 빼고 다시 야경 보면서 쉬는 루틴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쿠알라룸푸르는 밤에도 기온이 꽤 높은 편이라 수영하기에도 부담이 없고 물도 차갑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쿠알라룸푸르 3대 쇼핑몰 가운데 요즘 가장 핫한 더 익스체인지 TRX에 와봤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는 대표적으로 베빌리언 쿠알라룸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있는 수리아 KLCC, 그리고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더 익스체인지 TRX가 있는데요. 직접 와보니까 왜 요즘 가장 인기 많은 쇼핑몰인지 바로 느껴졌습니다. 우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택시 승하 차장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동남아 쇼핑몰들은 차량 내리는 공간이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대기 의자까지 따로 마련돼 있어서 연로하신 분들이 기다리기에도 상당히 편했습니다. 1층에는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 매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이 후령, 챈넬 같은 유명 브랜드 매장들이 대형 규모로 입점해 있고요. 전체적으로 쇼핑몰 분위기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장 높이도 높고 내부 공간도 넓어서 답답한 느낌 없이 편하게 쇼핑하기 좋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동선도 잘 되어 있고 중간중간 앉아서 쉬는 공간도 많아서 장시간 돌아다니기에도 괜찮았습니다. 할 텐데. 그리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는 푸드코트와 슈퍼마켓 중심 공간인데요. 말레이시아가 미식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유를 이곳만 와봐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말레이식 음식부터 인도식, 중국식 음식까지 정말 다양하게 들어와 있고 향신료 냄새만 맡아도 동남아 분위기가 제대로 느껴집니다. 말레이식 코너에서는 나시르막이나 사테 같은 현지 음식들을 볼 수 있고요. 인도 식당 쪽으로 가면 난하고 커리 냄새가 정말 강하게 퍼집니다. 중국 식당은 역시 면 요리 종류가 굉장히 많았고 오리구이나 딤섬 같은 메뉴들도 상당히 인기가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한식당도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하 1층이랑 2층에 한식당들이 있어서 장기 여행 중 한국 음식 생각날 때 방문하기 좋았습니다. 실제로 한국 관광객뿐 아니라 현지인들도 한식당에 많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식당가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픈형 음식 쇼룸처럼 바로 앞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면 뽑는 모습이나 고기 굽는 장면, 디저트 만드는 과정까지 직접 보면서 구경하는 재미도 꽤 있습니다. 특히 음식 냄새까지 같이 퍼져서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가 고파집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지하 1층 푸드코트 분위기와는 또 다르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말레이식, 중식, 일식 레스토랑들도 있고요. 가족 모임이나 데이트 분위기로 방문하기 괜찮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도 훨씬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초 동양권 명절 시즌이라 쇼핑몰 전체가 굉장히 화려한 명절 분위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 화교 비율이 높은 나라다 보니까 명절 분위기도 상당히 중화권 느낌이 강한 편인데요. 쇼핑몰 중앙에는 빨간색 위주의 화려한 데코레이션이 가득하고 전통 중국풍 장식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중국 당나라 궁궐 분위기를 재현해 놓은 대형 세트장이었습니다.
천장부터 기둥, 장식물까지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놔서 마치 중국 사극 세트장 안에 들어온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요. 특히 빨간색과 금색 조합의 장식들이 많아서 밤에는 조명까지 더해져 훨씬 화려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명절 시즌에 맞춰 전통 공연 같은 행사도 열리는 것 같았고 현지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정말 좋은 장소였습니다. 쇼핑몰 내부가 굉장히 깨끗하고 냉방도 잘 되어 있어서 더운 날씨 피해서 쉬기에도 좋았습니다. 쿠알라룸푸르는 날씨가 덥고 습한 편이라 한낮에는 이렇게 대형 쇼핑몰 들어와서 쉬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더 익스체인지 TRX는 최근에 생긴 최신 쇼핑몰답게 시설 자체가 상당히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입니다. 전통적인 동남아 쇼핑몰 느낌보다는 싱가포르나 홍콩의 최신 복합몰 분위기에 더 가까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직접 와보니까 왜 요즘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핫한 쇼핑몰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맛집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편하게 둘러볼 장소 찾으시는 분들께도 꽤 괜찮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젠틀몬스터는 한국의 럭셔리 아이웨어 브랜드입니다.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건 입구에 있는 거대한 버펄로 들소 2마리입니다. 처음 보면 그냥 조형물 같지만 자세히 보면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입니다. 금속 느낌의 차가운 매장 분위기랑 묘하게 어울리면서 약간 미래 전시장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곳은 단순히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매장이라기보다 하나의 현대미술 전시장 같은 분위기에 더 가깝습니다. 매장 안에는 젠틀몬스터 특유의 독특한 선글라스와 안경테들이 전시돼 있고 메종 마르지엘라 같은 브랜드와 협업한 제품들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들이 일반 안경 브랜드와는 분위기가 꽤 달라서 패션 아이템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인지 쇼핑하러 오는 분들도 많지만 들소 조형물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2층) 외부 식당가로 나오면 식당마다 인테리어 디자인이 정말 독특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정글 느낌으로 꾸며놨고 어떤 곳은 유럽풍 테라스 분위기처럼 만들어놔서 식당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밥 먹으러 왔다가도 마치 전시 공간 둘러보는 느낌이 들어 꽤 흥미롭네요. 여기는 줄 서서 먹는 삼계탕 한식당 모두입니다. 현지인들도 정말 많이 오는 곳이라 식사 시간에는 항상 사람이 많은 편인데요. 저희도 몇 번 와봤는데 들어가려면 보통 20분 정도는 웨이팅해야 했습니다. 확실히 쿠알라룸푸르에서도 한식 인기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더 익스체인지 TRX는 하루에 꼭 한 번 이상은 오게 되는 장소였습니다. 주로 점심이나 저녁 먹으러 오기도 하고요. 쿠알라룸푸르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더위 피하면서 쉬기에도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쇼핑 안 하더라도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윈도우 쇼핑하는 재미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당나라 왕실 분위기 세트장은 올 때마다 장식이 조금씩 바뀌는 느낌이라 매번 새로운 분위기로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기가 노래방이라고 합니다. 외관 조명이랑 분위기가 너무 화려해서 처음에는 영화관인 줄 착각했네요. 확실히 쿠알라룸푸르는 분위기가 정말 핫한 것 같습니다.
수리아 KLCC에 왔습니다. 예전에는 쿠알라룸푸르 대표 핫플레이스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더 익스체인지 TRX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스 건물 안에 위치해 있어서 쿠알라룸푸르 랜드마크 분위기는 확실합니다. 특히 저녁 야경이랑 분수쇼는 아직도 정말 유명한 명소이고요. 밤에 오면 관광객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차량도 엄청 막히고 택시 잡기도 쉽지 않은 편입니다. 사람도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은 예전보다 자주 안 오게 되네요. 지금 쿠알라룸푸르 대표 야시장인 잘란 알로 푸드 스트리트 가는 중입니다. 호텔에서는 직선 거리로 약 500m 정도이고요. 걸어서 이동하기에도 부담 없는 거리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가 대표 종교인 나라여서 유일하게 이쪽 거리에서만 식당이나 바에서 술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쿠알라룸푸르는 여러 번 와봐서 이제는 조금 익숙한 도시인데요. 그래도 이곳은 올 때마다 분위기가 정말 강렬합니다. 여기는 쿠알라룸푸르의 대표 불야성 거리 느낌인데 동남아 여러 나라 스타일 길거리 음식들이 정말 다양하게 모여 있습니다. 사태, 해산물, 꼬치, 볶음면 같은 음식 냄새가 거리 전체에 퍼지고요. 가게마다 손님 부르는 소리도 엄청 활발합니다. 특히 메인 거리 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서로 밀리면서 걸어야 할 정도입니다. 관광객도 정말 많고 분위기도 복잡한 편이라 휴대폰이나 가방 같은 소지품은 꼭 잘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소매치기 범죄는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점심 먹으러 잠시 들른 센트럴 마켓입니다. 현지에서는 파사르 센이라고 부르는데요. 1888년에 시작된 쿠알라룸푸르의 역사적인 전통시장입니다. 하늘색 아르데코 건물이 꽤 인상적이고 안쪽에는 말레이, 중국, 인도 스타일 구역들이 나뉘어 있어서 말레이시아 다문화 분위기를 느끼기 좋습니다. 근처가 차이나타운이라 사람도 많고 교통도 꽤 복잡한 편이라 개인적으로 막 추천할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쿠알라룸푸르의 오래된 역사와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한 번쯤 와볼 만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쿠알라룸푸르 바터플레이 파크에 와봤습니다. 쿠알라룸푸르 도심 안에 있는 나비 공원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비 공원 중 하나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입구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심 한가운데인데도 마치 열대우림 속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안에는 약 5,000마리 이상의 나비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가까이까지 날아와서 꽤 신기했습니다. 특히 밝은색 옷 입고 오신 분들 주변으로는 나비들이 가까이 앉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만족하실 만한 장소 같습니다. 공원 자체는 거대한 그물망 형태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열대 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곳곳에 작은 폭포랑 연못도 있고요. 잉어들도 헤엄치고 있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느낌입니다. 쿠알라룸푸르 시내가 차량도 많고 사람도 많다 보니까 이런 자연 공간에 오면 확실히 쉬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나비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작고 귀여운 나비부터 색깔이 굉장히 화려한 대형 나비들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열대 나비들도 많아서 평소 보기 힘든 종류들도 꽤 있었습니다. 가끔 보면 나비들이 사람 어깨나 손 근처까지 날아오는데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다들 사진 찍느라 바쁜 분위기였습니다. 공원 안쪽으로 가면 곤충 전시 공간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비 표본뿐 아니라 대형 풍뎅이, 사마귀 같은 희귀 곤충들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곤충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꽤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쿠알라룸푸르 특유의 더운 날씨 때문에 안쪽은 조금 덥고 습한 편입니다. 그래도 나무랑 식물이 많아서 그늘 구간에서는 비교적 걸을만 했고요. 규모 자체는 엄청 거대한 수준은 아니라서 천천히 둘러봐도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관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케일 버드 파크나 난초공원 같은 관광지도 가까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이동하기에도 괜찮습니다. 특히 부모님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나 아이들 있는 가족 여행객들에게는 잠시 쉬어가는 코스로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희도 시내 관광만 계속하다가 이런 자연 공간 오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좋더라고요. 화려한 쇼핑몰이나 야시장과는 또 다른 느낌의 쿠알라룸푸르를 볼 수 있었고요. 도심 속에서 잠깐 자연 분위기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는 한 번쯤 방문해 볼 만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나비공원 끝쪽으로 이동하면 실내 곤충 박물관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규모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볼거리가 꽤 많았습니다. 안쪽에는 다양한 나비 표본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열대 나비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희귀 나비들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손바닥만한 대형 나비들은 가까이서 보면 색깔이 정말 화려합니다. 파란색, 초록색, 금빛 느낌 나는 나비들도 있고 날개 무늬도 굉장히 독특해서 자연이 만든 디자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표본 상태도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어서 날개 무늬 하나하나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비뿐 아니라 다양한 곤충 전시도 같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대왕 풍뎅이 전시 코너였습니다. 몸집이 정말 크고 뿔도 길어서 처음 보는 분들은 약간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보기 힘든 열대 곤충들이 많아서 곤충 좋아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더라고요. 사마귀 종류도 꽤 다양하게 전시돼 있었는데요. 보호색처럼 생긴 종류도 있고 나뭇잎처럼 생긴 독특한 사마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곤충들은 진짜 살아있는 건지 표본인지 헷갈릴 정도로 생김새가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전시 설명도 비교적 잘 되어 있어서 곤충 이름이나 서식 지역, 특징 같은 것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경만 하는 느낌보다는 작은 자연사 박물관 같은 분위기에 더 가깝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곤충 설명해주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실제로 교육용 체험 장소 느낌도 꽤 강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밖은 덥고 습한데 이곳은 실내 공간이라 에어컨이 나와서 잠깐 쉬어가기에도 좋았습니다. 쿠알라룸푸르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실내 공간 들어오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곤충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진 찍는 재미도 꽤 있습니다. 특히 대형 나비 표본이나 희귀 풍뎅이들은 색감이 워낙 독특해서 가까이 찍으면 상당히 인상적으로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나비만 보는 공간일 줄 알았는데 곤충 박물관까지 같이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게 둘러봤습니다. 아이들 있는 가족 여행객들은 물론이고 평소 자연이나 생물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쿠알라룸푸르의 허파라고 불리는 페르다나 식물원에 와봤습니다. 예전에는 레이크 가든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했던 곳인데요. 쿠알라룸푸르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큰 녹지 공간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시 분위기랑은 완전히 다르게 여기는 공기부터 훨씬 여유롭고 조용한 느낌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특유의 열대 식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도심 속 정글 같은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공원 규모도 상당히 넓은 편이라 단순히 산책만 하는 공원이 아니라 여러 테마 정원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식물원 느낌에 가깝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가 오키드 가든입니다. 이곳에는 수백 종의 난초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열대 지역답게 색감이 정말 화려합니다. 보라색, 노란색, 분홍색 난초들이 가득 피어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상당히 좋은 장소였습니다. 특히 꽃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꽤 오래 머무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국화인 히비스커스 정원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붉은색 히비스커스 꽃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중간중간 작은 분수랑 산책길도 잘 되어 있어서
천천히 걸어 다니기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대나무 정원입니다. 여기는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다릅니다. 키 큰 대나무 숲 사이로 길이 나 있고 중간에는 호수 위에 세워진 독특한 구조물도 있습니다. 햇빛이 강한 쿠알라룸푸르 날씨에서는 이렇게 그늘 많은 공간이 정말 반갑더라고요. 바람 불 때마다 대나무 흔들리는 소리도 들리고 도심 소음이 거의 안 들려서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보로 천천히 산책하면서 둘러봤는데요. 쿠알라룸푸르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중간부터는 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원 안에서 운행하는 유료 셔틀카트를 이용했습니다. 이 셔틀은 쿠알라룸푸르 나비공원, 말레이시아 국립모스크,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 그리고 케이르 세공원 주변까지 이동할 수 있어서 꽤 편리했습니다. 원하는 장소에서 내려서 구경하고 다시 다음 셔틀 타고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셔틀 수가 한두 대 정도라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긴 편이었고요. 유료 셔틀은 큰 열차 형태로 운영되는데 공원 내부 지정된 트랙 위주로 이동합니다. 더운 날씨에는 도보보다는 이런 셔틀 이용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공원 규모가 워낙 넓고 날씨도 더운 편이라 도보로만 이동하기에는 생각보다 꽤 힘들더라고요. 셔틀 타고 이동하면서 언덕 위 폭포 주변 풍경도 보고 호수 주변 산책길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특히 대나무 정원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요. 큰 대나무 숲 사이로 길이 이어져 있고 중간에는 호수 위에 세워진 독특한 구조물도 있어서 사진 찍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늘이 주말이라 그런지 현지인들도 정말 많이 나와 있었는데요. 소풍 나온 아이들도 많고 가족들끼리 생일 파티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 점심 먹으면서 레크리에이션처럼 즐기는 분위기도 꽤 많았고요. 곳곳에 바베큐 시설도 있어서 현지인들이 실제로 쉬러 오는 생활형 공원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유럽식 정원 스타일 공간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원형 구조 안에 꽃과 관목들이 기하학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동남아 열대공원보다는 오히려 유럽공원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허브앤 향기 정원 쪽으로 가면 향긋한 식물 냄새도 많이 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쿠알라룸푸르 도심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자연과 휴식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이한 점 하나는 국립 모스크가 공원 외부 쪽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원 안에서 타던 전동 셔틀카트가 중간에는 일반 도로까지 같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공원 내부만 도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꽤 신기하고 이색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큰 열차 형태의 전동카트가 자동차들이랑 같이 도로를 이동하는 모습은 약간 놀이공원 열차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기사분이 중간중간 관광객들 내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요. 원하는 장소 근처에서 내려서 구경한 뒤 다시 다음 셔틀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유료 셔틀 숫자가 많지는 않아서 시간대에 따라 조금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도보로 계속 이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했습니다. 그리고 공원 투어 마지막 동선 짜실 때도 꽤 유용한데요. 만약 이후에 센트럴 마켓이나 메르데카 광장 쪽까지 같이 둘러보실 계획이라면 국립 모스크 근처에서 내려서 이동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실제로 이 주변이 쿠알라룸푸르 역사지구랑 연결돼 있어서 도보 이동 동선도 괜찮은 편이고요. 도심 관광이랑 자연공원 코스를 하루에 같이 묶어서 이동하기에는 꽤 좋은 루트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살맛나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예. 이제 이거 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봐. 오늘은 현지 여행사 투어 말레이시아 투어로 쿠알라룸푸르 근교 반딧불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일정은 오후 2시쯤 출발했고요.
먼저 바투 동굴을 둘러본 뒤 스리신티 사원, 몽키힐, 반딧불 투어, 블루티어스 코스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페트로 트윈타워 야경까지 보고 호텔 근처로 무료 개별 샌딩도 해줘서 꽤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몽키힐에서 만난 이 특별한 원숭이는 실버랑구르라고 불리는 원숭이입니다. 신기한 건 새끼 원숭이들만 황금빛 오렌지색 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어미가 정글 속에서 새끼를 쉽게 찾고 보호하기 위해 이런 색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생후 6개월 정도 지나면 점점 털색이 변하면서 성체처럼 회색이나 검은색 털로 바뀌게 됩니다. 다 자란 실버랑구르는 털 끝부분이 은빛처럼 보여서 실버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일반 원숭이들보다 성격도 훨씬 온순해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동물입니다. 이 투어에는 저녁 식사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반딧불 투어 들어가기 전에 강가에 있는 해산물 식당에서 시푸드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새우랑 생선 요리, 볶음 요리들이 나오는데 강변 분위기랑 같이 즐기니까 꽤 괜찮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반딧불 투어 보트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보트 타고 약 20분 정도 강을 따라 바닷가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는데요. 주변이 맹그로브 지역이라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이곳은 모기가 정말 많아서 모기 기피제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가이드님께서 비닐 우유를 하나씩 나눠주셨는데요. 덕분에 모기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날씨가 워낙 덥고 습하다 보니까 우위 입고 있으면 거의 땀복 느낌입니다. 조금만 지나도 안쪽이 금방 더워지더라고요. 반딧불 투어가 끝난 뒤에는 블루티어스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블루티어스는 밤바다의 플랑크톤이 빛을 내면서 바닷물이 파랗게 반짝이는 자연현상인데요. 현지에서는 푸른 눈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정말 유명한 투어 중 하나인데 아쉽게도 저희가 방문한 1월은 시즌이 아니라서 빛이 많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눈으로는 아주 희미하게 보였는데 카메라에는 거의 담기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보통 블루티어스는 말레이시아 건기인 3월부터 9월 사이가 가장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도 밤바다 분위기 자체는 꽤 신비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어 마지막 코스는 피초라스 트윈타워 야경 감상이었습니다. 밤 조명이 들어온 트윈타워 앞에서 기념사진까지 찍고 나니까 쿠알라룸푸르 하루 투어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쿠알라룸푸 먹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타이어 식당 쿠안타이 앤 피쉬 요리를 먹어보았습니다. 더 익스체인지 TRX 지하에 있는 4천 요리 전문 식당인데요. 손님 들어오면 직원들이 다 같이 중국식으로 크게 인사해주는 분위기가 꽤 인상적입니다. 저희는 대표 메뉴인 수안 차이위를 주문해봤습니다. 절임 채소랑 민물고기를 같이 끓여낸 사천 전통 요리인데요. 국물은 새콤하면서도 마라 특유의 얼얼한 맛이 같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선 맛인데 먹다 보면 계속 손이 가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생선살이 굉장히 부드럽고 절임 채소랑 같이 먹으면 식감 조합도 꽤 좋았습니다. 음식 내용물 자체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그릇 크기입니다. 거의 세수대야 수준으로 커서 처음 나오는 순간 다들 한번 놀라게 됩니다. 국물 맛이 진해서 흰쌀밥이랑 같이 먹기에도 잘 어울리는 메뉴였습니다. 여기는 부킷빈탕역 아래 도로변에 있는 알술탄 식당입니다. 쿠알라룸푸르 중심가 분위기랑 같이 즐길 수 있는 터키 식당인데요. 지나가다 쉬면서 식사하기에도 괜찮고 밤에는 주변 분위기도 꽤 활기찬 편입니다. 마침 방문한 날 이벤트 행사도 열리고 있어서 잠시 구경해봤는데요. 음악도 나오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어서 거리 전체 분위기가 상당히 활기찼습니다. 부킷빈탕 특유의 야간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꽤 재미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아리 양케밥이랑 볶음밥, 버섯 스프를 주문했습니다. 양고기 향도 강하지 않아서 먹기 괜찮았고 따뜻한 버섯 스프랑 같이 먹으니까 꽤 잘 어울렸습니다. 여기는 터노 이자카야입니다. 전통 일본식 선술집 느낌의 세련된 바 분위기를 더한 모던 스타일 이자카야인데요. 조명도 은은하고 인테리어도 깔끔해서 현지인들이나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 분위기 좋은 식당입니다.
특히 바 좌석에서는 셰프들이 직접 숯불에 꽃이 굽고 요리하는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도 꽤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가격이 괜찮은 점심 특별 메뉴를 자주 먹었는데요. 가성비가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호텔 앞에서 약 50m 정도 거리라 걸어서 금방 갈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키미야 자파니스 레스토랑에 와봤습니다. TRX 안에 있는 정통 일식당인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골드톤 인테리어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쇼핑하다가 편하게 식사하기에도 좋고 가족 모임이나 비즈니스 식사 분위기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음식 플레이팅도 상당히 정갈하게 나오고 직원 서비스도 꽤 세심한 편이었습니다. 저희는 점심 메뉴로 소고기 샤브샤브랑 스시 세트를 주문했는데요. 재료도 신선한 느낌이었고 전체적으로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한 일본식 맛이 좋았습니다. 특히 점심 세트 메뉴는 생각보다 가성비도 괜찮은 편이라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여기는 모두 한식당입니다. 더 익스체인지 TRX 안에서도 꽤 인기 많은 한식당인데요. 전체적으로 모던하고 깔끔한 분위기라 일반적인 한식당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오픈 키친 스타일이라 조리하는 모습도 바로 볼 수 있어서 매장 분위기가 꽤 활기찬 편이었습니다. 이곳은 워낙 인기 많아서 식사 시간에는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웨이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몇 번 기다렸다가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삼계탕이랑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들깨 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넘갱치에 와봤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코끝을 너무 자극해서 방문했습니다. 더 익스체인지 TRX 안에 있는 훈한 요리 전문점인데요. 저희는 매운 생선 요리랑 볶음 요리 등 여러 가지 메뉴를 주문해 봤습니다. 불향이 강하고 향신료 맛도 꽤 진한 편이라 중국 본토 느낌은 확실했습니다. 다만 가격은 조금 높은 편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입맛에는 조금 안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리엔탈 커피 더 익스체인지 TRX 체인점입니다. 말레이시아 전통 코피티암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꾸민 인기 카페인데요. 워낙 유명해서 항상 사람도 많고 줄 서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화이트 커피, 카야 토스트, 국수, 밥 메뉴 등을 주문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먹기 괜찮았고 특히 말레이시아 현지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한 모던 그릴 한식당입니다. 아버님께서 한식이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방문했는데요. 저희는 갈비탕이랑 오징어 볶음 소면을 주문했습니다. 반찬도 같이 푸짐하게 나오고 무한 리필도 가능해서 꽤 만족스러웠고요. 직원분들이 계속 신경 써주면서 밀착 서비스 해주는 느낌이라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꽤 좋은 식당이었습니다. 다만 가격은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여기는 딘타이펑입니다. 더 익스체인지 TRX 안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만식 딤섬 전문점인데요. 매장 밖에서는 셰프들이 직접 딤섬 빚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도 꽤 있습니다. 저희는 샤오롱바오, 새우볶음밥, 우육면, 매콤한 완탕 등 여러 가지 메뉴를 주문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음식이 깔끔하고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샤오롱바오는 육즙이 정말 많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추운 겨울철 노인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이나 신경통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한국의 겨울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가혹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지 7가지 이유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협착증과 신경통은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하고 근육이 경직되면서 증상이 훨씬 심해집니다. 따뜻한 기온은 어르신의 근육을 자연스럽게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 신경 압박으로 인한 다리 저림이나 통증을 줄여주는 천연 물리치료 역할을 합니다. 영하의 기온에서는 근육이 굳어 마비 증세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곧 낙상사고로 이어집니다. 따뜻한 나라에서는 보행 기능이 안정화되어 외부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게 걷는데 큰 도움이 되며 빙판길이 없어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한국의 겨울은 일조량이 부족해 비타민 D 합성이 어렵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직결되는데 동남아의 풍부한 햇볕은 이를 자연스럽게 보충해 주어 협착증 주변 조직의 약화를 방지하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추위 때문에 집안에만 계시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 보행 능력이 더 퇴화합니다. 따뜻한 곳에서는 가벼운 산책이 가능해지므로 다리의 근력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어르신의 독립적인 거동 능력을 지켜주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외출이 제한되면 고립감과 우울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활기찬 햇살과 푸른 자연 환경은 뇌의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심리적 활력을 줍니다. 밖에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인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 건조하고 찬 공기는 노인성 폐렴이나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이는 전신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킵니다. 습도가 적절하고 따뜻한 환경은 호흡기 점막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동남아시아는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여 같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신체적 무리 없이 편안하게 관리받는 환경을 조성하기에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로 이번 겨울나기를 쿠알라룸푸르에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요. 무엇보다 큰 탈 없이 아버님과 함께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항상 즐거운 순간만 있는 건 아니지만 돌아와서 지나간 시간을 떠올려 보면 그 자체로 참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